자, 지금은 이 신축 아파트를요,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저 입장에서는 경매나 공매 이런 걸로 갈아타게 하셔라.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미분양 물건들을 할인 분양했을 때 싸게 잡는 것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. 물론 쉽기도 하면서요. 자, 그래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에겐 좀 네. 안녕하세요. 대구 부동산 투자 전문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자, 최근에 분양들이 몇 개 나오게 되었고요.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우리 대구에서 최근에 이 나왔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뭐 사실 이런 게 크게 이슈가 안 된 거는 그만큼 매력이 없었다 뭐 이거겠죠. 사실 저조차도 좀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강의 중에 뭐 더파크 수성못 얘기가 나오길래 오히려 제가 이제 교육생한테 물어보고 9억이나 한다고요. 뭐 이런 대화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. 이게 입지가 좋으냐 나쁘냐를 첫 번째로 따져야 되지만 결국 그게 또 가격이 합리적이냐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최근 나왔던 것들이 대단히 비합리적이었다. 뭐 이거겠고요. 그래도 우리가 한 3월 달부터 보죠. 센텀 스퀘어까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언급했던 것 같고요. 요 반도 유보라는 시내 쪽에 있는 거죠. 반월당역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7억 정도에 나오게 되었고요. 더파크 수성못은 정말 수성못 딱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성못과 수성못역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고, 자, 근데 이게 이제 지금 9억부터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. 사실 9억이면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요 범호동까지는 아니고요, 그렇죠? 황금동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죠. 입지도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무엇보다 단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황금동의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9억을 찍었고 중층은 여전히 8억대 초반이면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양가가 많이 높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벤처밸리 푸르지오라는 건데, 자, 요 벤처밸리 내거리의 상징성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. 특히 이 어나드 버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더 센트럴 화성 파크 드림 바로 뒤쪽으로 벤처밸리 푸르지오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래도 단지의 규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600세대 한 4개 동 정도로 보여진다, 그렇죠? 4개 동 이상이면 충분히 괜찮다. 그래서 이 수동구 지역에서 특히 수동구도 뭐 수성구냐 동구냐 이건 나뉘겠지만은 이 동구 입장에서는 더샵 디어 엘로가 확실한 대장가 아파트로 또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도로 봤을 때는 위치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 어나드 버머 근처에서 한눈에 보이는 아파트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. 외관에서 보이는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요. 그런데 요 더샵 디어엘로는 사실 이 벤처밸리 내거리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. 요게 언덕 지형이 좀 심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실제로 보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입주 시기를 기준으로는 더샵 디어엘로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. 뭐 이런 예상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도 뭐 더샵 디어엘로가 7억을 이제 좀 찍어 나가는 입장에서 요게 아직 뭐 지어지지도 않았고 보이는 게 없는데 8억 이런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요 이런 경쟁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처참하게 지금 나오게 되었고요. 뭐 당연히 1대1도 안 되는 수준들입니다. 일단 요것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.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곳이 아니라 시행 사업을 통한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럼 언제쯤부터 시작되었냐면 다 분위기가 좋았던 2020년부터 땅을 좀 사서 시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. 그런데 21년부터 상황들이 워낙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 시행하는 곳들도 뭐 미리 분양하면 좋았겠지만 이 시기를 또 찾는다고
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. 자,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좀 몰려 나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. 자, 그래서요. 맨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 당시의 분양가가 아마 지금 나오는 뭐 9억이니 8억이니 7억 요런 가격들이었을 거거든요.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었겠고요. 그럼 낮출 수도 없는 거겠죠. 거기에 맞춰서 이제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거니까요. 처음 사업을 구상했을 때 당시의 분양가였을 것이다.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지금은 현실적으로 할인 분양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깎아줘야 사는 맛이 있잖아요.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심리를 또 생각해 보면요. 이게 합계 금액이 얼마냐 보다 일반 대중들한테 더 와닿는 것은 할인 분양이 뭐 10%가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할인 분양이 5천만 원이 되었다, 1억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쓴 게 아닐까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할인 분양까지 잘 안 먹히게 되었을 때 혹은 할인 분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성일 때는 이거는 뭐 공매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경쟁률을 보면 분양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할인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신탁 공매 절차가 돌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정말 잘 보여주고 또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빌리브 헤리티지였죠. 대형 평수들 위주였지만은 가격이 많이 높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, 이게 한 30% 정도 할인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냥 싹 다 팔려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우리가 아파트 분석을 하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. 여기는 입지가 충분히 괜찮지만은 이 세대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상징성은 좀 약하다.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아파트였는데 결국에 가격이 맞다라면 이게 또 잘 팔려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할인 분야 혹은 신탁 공매 절차를 통해서 다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때요.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분양이 한꺼번에 나왔던 만큼 우리가 세일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들 시기도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왜? 요것뿐만 아니라 이 앞서 있는 것들도 우리가 몇 개 생각나는 게 있죠. 이 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, 더 팰리스 대시양, 뭐 상인 프루지오 센터파크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을 딱 옮겨가려는 시점에서 가장 망설이는 게 뭐냐면 내 집이 안 팔린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가장 무난하게는 지금 슬슬 이제 내 집 파는 것을 좀 고려하면서 이런 미분양 아파트들을 우리가 좀 노려 나간다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요즘은 뭐 단기 임대 이런 것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. 상황이 좀 급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다 방법들이 있다. 적어도 앞으로 흐름을 읽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, 현재 사는 곳이 만약에 구축이라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아파트와 보내야 되겠는가, 이거를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웬만하면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 거고, 또 지금이 갈아타기 참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.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지금은 이 신축 아파트를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저 입장에서는 경매나 공매 이런 걸로 갈아타게 하셔라,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미분양 물건들을 할인 분양했을 때 싸게 잡는 것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. 물론 쉽기도 하면서요. 자, 그래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에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내용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. 언제나 대구 부동산 흐름들을 잘 읽고 우리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